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양 지수는 쉬어가는 흐름, 이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타임리를 통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 유청희 대표 그리고 이재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서 찾은 이슈 저희가 빠르게 이제 또 들여다볼 텐데 첫 번째 방으로 함께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MSCI가 8월 정기 리뷰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시장의 예상대로 LS 일렉트릭이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편출이 됐습니다. 인덱스 변경은 이제 8월 30일 금요일 종가에 이루어지게 되고 9월 2일 월요일부터 변경된 종목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LS 일렉트릭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면 과거에는 인덱스 수요가 발생하기 이전에 액티브 펀드 선제적인 수요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편입 가능성이 시장에서 워낙 높았던 종목으로 꼽혔던 만큼 강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이런 코멘트도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이 썩 그다지 좋지는 못한데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 어떻게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오늘 빨간불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재료 소멸로 시장은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앞서 코멘트 드린 것처럼 강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오늘 LS 일렉트릭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 전선, 전력 sek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현재도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며 16만 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청희 대표, 네. 결국 재료 소멸인가요? MSCI 8월 정기 편입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반응은 좀 별로네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 네. 소멸이 크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조금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걸 맞출 수는 없죠. 네.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우리네 시장은 보면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했었던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회복을 해온 상황에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 미국의 CPI라든지 이런 지표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머뭇거리는 상황이었던 것도 첫 번째가 있고요. 또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오늘 동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SCI 편입이 상당히 개별 기업으로서는 긍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이 수급이라는 게 이게 편입됐다고 해서 딱 하루 만에 돈이 싹 들어오고 하루 만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편입됐을 때 좀 개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좀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MSCI 이슈에 쫓아가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시장 분위기를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수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죠. 사실은 현대 일렉트릭 실적 엄청 좋았고요. 오늘 발표 나온 일진전기도 놀랄 만큼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그냥 딱 눈높이 맞춰주는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실적에 좀 정체를 띠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꺾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현재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주가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또 논란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이런 이슈에도 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 두 달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LS 일렉트릭 오늘 주가 흐름은 별로지만 네. 앞으로 스토리 아직까지 유효할 수 있고 외국인의 관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또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닐까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의 MSCI만 본다라면 긍정적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대장주 현대 일렉트릭이 더 치고 나가줘야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근데 또 대장주가 치고 나갔을 때 대장주에 또 관심이 더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진전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진전기가 지금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LS 일렉트릭하고 일진전기는 사업 구조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진전기는 전선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단에서 본다라면 LS 일렉트릭하고 일진전기와 비교해 본다라면 큰 차이가 없다. 분기 영업이익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었던 부분을 봤을 때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진전기가 시가총액 5조고요. 일진전기는 한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좀 메리트가 조금 있는 쪽에 관심이 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시가총액, 또 어중간한 매출, 또 어중간한 위치에 주가가 위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 일렉트릭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은 어찌됐든 7월 24일 대비해서 한 30%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어중간함을 어떤 걸로 이겨낼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더 낫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LS 일렉트릭보다 일진전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현대 일렉트릭 대장주를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MSCI 정기 변경 모멘텀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 벌써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11월에 누가 편입이 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이제 11월에 후보로 예상이 되는 종목을 또 추려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삼양식품 그리고 HD, 현대미포조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자 우리가 10월까지 좀 플레이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을 꼽는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현대로템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MSCI 편입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아갈 때는 결국엔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이 이제 수출주의 면모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살짝 꺾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양식품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방산주들 중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2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철도사업부가 방산사업부보다 50% 정도의 영업 매출이 더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2024년도가 되면서 지금 방산 쪽이 매출이 철도 쪽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산주로서의 메리트를 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산주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이끌어왔었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15조입니다. 근데 수주잔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올해 2024년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방산주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었던 이 고속철도, 철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10조 규모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쪽과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을 둘 다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5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까지 이제 현대로템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편입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밀렸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MSCI 편입 이슈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편입이 결정되기 직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시세가 나왔었던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이죠. 이제 다음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한다면 10월 달이나 11월 달 결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 이제 제일 유력하게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8, 9, 10월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매매를 잘 한번 해보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석유 관련주 얘기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간밤에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8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차트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7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가는가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가 됐고 여기에 이제 간밤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다시 고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방향성을 바꾸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중동 리스크가 간밤에 왜 또 부각이 됐냐?
그 이유를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SK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던 이효석 애널의 코멘트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의 항공모함 전단과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파견했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의 미군 병력 증강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증시안에서는 석유 관련주로 꼽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하게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들이 9시 10분까지가 제일 고점이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흥구석유가 3%, 한국석유도 3%, 중앙에너비스도 2%대로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반납한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석유 관련주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국제유가가 또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재규 대표, 예. 국제유가와 석유 관련주들 방향성 윗방향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 현재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이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새벽을 지나오면서 갑자기 유가가 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유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주가의 흐름상으로도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좀 줄여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재미없게 흘러갈 때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현재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두 종목 다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지지부진할 때는 하나의 이제 또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 한국석유 매매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 네. 석유 관련주 말고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라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우리가 또 볼만한 섹터나 종목이 따로 더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국제유가는 못 오를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V자로 올라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글로벌 경기가 증시가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유가가 오른 거거든요. 차트를 제가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세를 띠니까 유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올라왔는가? 사실은 그 사이에 보면 중동 리스크가 더 확대된 건 없습니다. 이란은 오히려 이란 대통령은 중동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말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4월 정도의 수준의 어떤 합의된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이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적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투입하고 한 부분들도 첫 번째는 확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확전을 막기 위해서 투입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리스크의 유가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이제는 꺾이는 계절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다시 90달러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어찌됐든 이제 유가 쪽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확정이 됐을 때 본다라면 저는 해운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들이 또 힘을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라면 저 슈니드 같은 기업은 한 번 정도는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은 이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항공전자 시스템 그리고 군 전술 통신 개발 및 제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꾼 통신 네트워크 장비하고 함포 사격 통제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레이더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전쟁은 뭐 전차 이런 뭐 무기 싸움이죠. 대륙 그런 네. 싸움도 있지만 그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약간 인내 전술이죠. 사람 대 사람 그리고 전차와 전차. 근데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의 싸움은 약간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그 드론 관련돼서의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슈니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그 군수 업체에다가 전차 방해 차단 장치를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가 아이언돔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슈니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확전이 좀 크게 난다. 그러면 이번에 한 11,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8,500원을 계속해서 지지선을 놓고 좀 짧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두 분의 섹터 선택은 다소 갈렸습니다. 석유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텔레그램 방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만남 어제부터 예고가 됐었고 오전부터 이제 생중계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계 방송을 보면서 혹시나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바로 반응이 오는 뭐 섹터나 테마 종목이 있을까 없을까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총평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대화가 만담에 가까웠다 뭐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트럼프 후보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기를 바랬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이제 공유가 돼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 위주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북한 문제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핵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방산 테마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유창희 대표도 언급하셨다시피 미국에서 아이언돔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언급이 있었는데 재생가능 에너지가 미국을 망칠 것이다 뭐 이런 멘트도 했네요. 다음 또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요.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남아있다. 역시나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 여전히 내비쳤고요. 원자력 발전을 재브랜딩하고 싶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FDA에 대한 승인 얘기, 그리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인공지능, 우주선에서는 성공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는 이제 실시간으로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이 되는 거는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인터뷰 내용에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 시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든지 섹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재규 대표님. 네, 일단 뭐 나온 네. 내용들 중에서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안보 그리고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실제 지금 트럼프가 1기 과거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던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발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 쪽과 안보 쪽에 대해서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짚어봤던 것처럼 이제 방산과 관련돼서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던 간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대화를 나눴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외형 성장이 따라오는 종목군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받아가더라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 나왔었던 분야들 중에서는 저는 방산 분야가 그래도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이런 이제 두 분의 대화 내용이 돌고 나서 변동성을 키웠었던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크게 영향은 없었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 쪽과 원전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만남이었는데 시장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창희 대표는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근데 저도 뭐 크게 뭐
감동적인 내용은 없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리스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는 좀 관심을 조금 이제 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신다라면 그래도 뭐 자동차 쪽으로 해서는 현대기아가 뭐 내연기관 차량이 됐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됐든 또 전기차가 되었든 모든 걸 다 앞지르고 있는 주요 브랜드 업체들의 기술력을 앞지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방산주 쪽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슨이 됐든 조금 꾸준히 이 무기 수요는 발생할 수가 있고 꾸준히 증가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원론적인 대화에 불과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고 오늘 저희가 투자탈미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다뤘는데 결국 공통적으로 나온 섹터가 방산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탈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청희 대표 그리고 이재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